이 구간 쌍봉을 맞았던 구간에서 이번에는 한 번에 이렇게 봉을 뽑아내는 게 아니라 꼬리를 남기는 봉들을 점차 쌓아서 결국엔 박스권을 돌파하고 자리를 잡는 것까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차타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계좌의 쌍코피를 터뜨려 드릴 확실한 내용 들고 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영상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일단은 지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렇게 5음봉 이후에 기술적 반등, 그리고 기술적 반등을 지켜내지 못하고 다시 조정을 받으면서 1, 2, 3, 4, 5, 6, 7음봉이 나왔는데, 보통 이런 지수에서는 7음봉이 아주 흔하지 않은 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코로나 하락장 상승장 이후에 아마 3번 정도의 7음봉을 본 것 같은데, 7음봉이 나오고 아무래도 장대 양봉이 나와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후에 이렇게 장대 양봉을 뽑아주고 추가로 꺾이지 않고 조정을 조금 받나 싶더니 오히려 갭을 띄워서 금요일임에도 불구하고 갭을 이렇게 메꾸러 가지 않고 오히려 아래 꼬리를 달고 이런 상승 추세를 만들어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아주 좋은 흐름이라고 일단 살펴볼 수 있겠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좋기 때문에 추가적인 흐름을 기대해봐도 되겠습니다. 근데 바로 이렇게 딱딱딱 올라가기보단 조금의 조정이 나와주고 갭을 메꾸는 조정이라던가 그 후에 추가 상승이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자리니까 그런 부분들은 참고를 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종목 추천 이전에 우리가 지금 장의 연관성이 아주 큰 종목을 안 보고 갈 수가 없겠죠. 정말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고 고민이 정말 많은 종목입니다. 이거는 바로 금양인데요. 금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에 금양은 이미 시세가 끝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4월 12일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몇 프로가 내렸죠? 여기서 37%가 내렸네요, 지금. 이쯤에서 물리셨다면 30% 이상의 손실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날 이후에 이런 기술적인 반등 자리에서 정리만 했어도 30% 이상의 손실은 안 볼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으신 분들이 대부분이라서 되게 고민이 많은 종목인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세가 끝났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쉽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시세가 끝났다라는 걸 판단하는 것 자체가 애초에 쉬운 것이 아닐 뿐더러 시세가 여기서 더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기괴한 종목이었기 때문에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지 않았나, 좀 더 고수의 영역, 트레이딩의 영역이지 않았나, 이런 구간은. 그래서 그 사이에 이런 종목에서 이렇게 30%가 넘는 하락을 맞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종목들이 상승을 보였나요? 기회비용을 날린 그런 느낌이 드실 수도 있는데, 제가 언급드렸던 종목들만 봐도 대표적으로 한주라이트 메탈도 있고 GI텍, 보노로이 등등 수익률들이 되게 괜찮죠. 그리고 여기도 보이시듯이 퓨런티어 이런 것도 아주 우상향 멋지게 이렇게 마지막 날에 시세를 주고 차익실현 물량이 이렇게 떨어진 것 같음에도, 그럼에도 얘를 제가 12일 날에 손절을 만약 하고 이거를 아래에서 잡았다면 한 15%의 수익을 보셨겠네요. 장대 음봉이 뜬 종목에서도요. 자, 루닛 같은 거 보시죠. 루닛은 제가 상장 후 이렇게 조정 후에 고점을 돌파하고 지지받는 구간을 살펴보고 들어가서 고점을 뚫고 다시 조정을 받고 지지받는 구간에서 정확히 9일날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9일날 보시면은 제가 그어놓은 이 선이 보이시죠? 59,700원. 근데 제가 59,700원에서 57,000원까지 열어뒀고, 9일날 보시면은 여기에 맞고 56,300원 이 부분까지 내려오신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56,700원 이 부분에서
지금 아직까지 안 파셨었다는 가정을 해봤을 때도 한 18%에서 15% 정도의 수익률을 가지고 계실 테고, 만약 이런 고점에서 나는 팔았다 하시면은 25% 정도의 수익을 보시고 나오셨겠죠. 이런 두 종목뿐만 아니라 제가 언급드린 종목들은 다 좋은 수익률을 보고 있는 와중에 금양은 글쎄요, 금양 쉽지 않은 종목에 너무 광기로 이렇게 올랐던 종목이다 보니까 초보분들이 건드리기엔 아주 좋은 종목이 아니었음에도 심지어 제가 12일 날에 이 종목은 끝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음에도 아직까지 들고 계신 분들, 약간 말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죠. 금양의 상승을 이끌었던 그 배터리 아저씨, 요즘 유명하신 분이죠. 그 배터리 아저씨마저도 거래소의 압박이라는 어이없는 핑계를 대면서 사표를 냈다는데, 뭐 이건 그냥 할 거 다 하고 빤스런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고요. 그런데도 아직 보유 중이시다, 이거는 냉정하고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지금 투자를 하시는 게 아닌 투기를 하고 계신다고 보셔도 가까울 텐데요. 손실에 대한 변명의 여지가 1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정말로 이건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손실에 대한 변명의 여지가 없으셔야 할 그런 잘못된 매매입니다. 자, 물론 새로운 이슈로 어느 지점에서, 여기서 말하는 어느 지점이란 어떤 구간에, 특이한 구간에서 지지를 받는 구간을 말하겠죠. 어느 지점에서 옆으로 기어가거나 옆으로 횡보를 하거나 혹은 추가 상승 추세로 돌아설 때, 그때 다시 매매를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제 영상을 계속 보셨던 분들은 일찌감치 구독, 좋아요 눌러놓고 보시는 중이죠. 그러니 지금이라도 이 영상을 보신다면 적어도 대응 방법이 필요하다면 말씀을 해 주셔야 할 거고, 아니다, 난 이미 정리했고 복구가 필요하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릴 아주 좋은 종목 영상 끝까지 보고 확인하셔야겠죠. 물론 영상에선 자세히 말씀드리긴 어려우니 자세한 매매 전략까지 알려드리기 위해서는 위 상단 카톡이나 번호를 통해서 연락을 주셔야 한다는 점, 무조건 주시지 않으면은 영상을 보는 의미가 약간 퇴색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렇다고 제 영상을 꾸준히 볼 필요가 없다? 그건 아니죠. 충분히 좋은 내용을 업로드 해드리고 있고 언급을 드리는 만큼 꾸준히 보시면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매매 팁, 그리고 이슈, 테마, 재료 해석 등등 종목 등을 확인하실 수 있고, 꾸준한 구독을 통해 관점을 넓혀가시면서 꾸준한 계좌 우상향 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하셨다면 지금이라도 해주시고요. 자, 특히 금양, 또 예를 들자면 코스모 화학, 뭐 이런 애들이 손실이 크신 분들이 많은데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 뭐 이러신 분들은 정말 꼭 구독하셔서 복구까지 빠르게 도와드릴 테니까 이게 빈말이 아니라는 점 직접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영상 보시면서 내용이 정말 도움이 된다 싶으시면 감사의 댓글이나 문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도움이 필요한 부분까지 해결을 해드릴 테니까 내용을 꼭 남겨주시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추천 종목을 봐야겠죠. 정말 많은 자료와 종목들을 훑어보면서 고르고 고른 테마와 종목인 만큼 적어도 단기간 흐름은 기대할 수 있다는 점, 이미 금요일 흐름을 만들고 있는 만큼 더 늦지 않게 확인하고 꼭 연락 주셔서 자세한 내용 받으시라는 것,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위에 있는 연락처를 통해서 꼭 연락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드디어 제가 말해드릴 종목은 바로 KNJ입니다. KNJ. 회사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해드릴게요. KNJ 같은 경우에는 2005년 4월 설립된 기업으로 제조용 장비인 엣지 그라인더와 검사 장비를 개발 생산해 왔으면서 2010년 신규 사업으로 탄화규소 제품군 분야에 진출을 한 후에 LED 제조용
SiC 코팅 제품 및 반도체 웨이퍼 에칭 공정용 소모품인 SiC 포커스링 등 생산 공급을 하는 업체인데요. 간단하게 다트에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반도체 제조 공정이 고출력 플라즈마를 사용함에 따라서 특수한 환경에 견딜 수 있는 소재가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제품의 소재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식을 계속 사용, 연구하고 있고 국내외 디스플레이 메이커를 주 고객으로 하면서 디스플레이 메이커는 대부분의 한국, 중국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최종 소비재인 TV, 노트북, 스마트폰에 적용이 가능한 방식의 디스플레이를 먼저 출시하기 위한 기술적인 경쟁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또 디스플레이 형태 같은 경우에는 구현 기술에 따라 아직까지는 LCO 방식이 많은 시장을 점유하고 있으나 요즘 계속 OLED 테마를 이루면서 주식시장에서도 OLED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시죠. OLED 등의 새로운 방식의 디스플레이를 선보일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이쪽도 하고 있고 되게 많은 걸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최종 수요자는 전방 산업인 반도체 제조업체인데 반도체 제조업 반도체 쪽에서도 메모리 반도체 업체가 중요한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까지도 확장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보면은 자동차 부품, 2차 전지 부품 등 흐름이 매우 좋았죠. 반도체도 지금 막 흐름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반도체 부품, OLED 등 최근 시장의 핫한 테마에 모두 속해 있기 때문에 오죽하면 2차 전지 부품에도 속해 있습니다. 세 가지의 테마에 중복적으로 겹쳐 있는 만큼 되게 흐름이 끊이지 않고 지속성 있게 상승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또 추가적인 이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연도 초에 나온 뉴스인데 K&J 중국에서 128억 규모의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공급 계약을 따냈다는 소식.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쪽을 엮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이번에도 규모가 비슷하네요. K&J 126억의 규모의 2차 전지 부품 장비를 계약하였다. 2차 전지 부품,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품 이렇게 보실 수 있고 또 보시면 독립리서치 밸류파인더 K&J 반도체 2차 전지 장비 수주의 호재 엄청난 수주를 냈다 이런 건데 보시면은 디스플레이, OLED, 2차 전지 부품, 2차 전지, 반도체 세 가지의 테마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적도 되게 좋은데 K&J 2분기도 견조한 실적 전망, 목표가를 높였다. 하나에서 나온 리포트인데 목표가를 2만원에서 기존 2만원에서 2만 5천원까지 올리고 매수를 유지했다. 이런 뉴스가 최근 5월 11일 나왔네요. 이런 이슈들을 살펴보았을 때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핫했던 테마의 부품 쪽에 모두 속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 세 가지 테마에 모두 들어간 만큼 흐름이 끊기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이것에 큰 메리트를 둘 수 있겠죠. 실적도 아주 좋고 2분기 실적 예상도 매우 좋아서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른 수급도 아주 화려한데요. 수급도 한번 보시면은 기간 외인 이거는 보이시죠? 매출액 이익도 되게 많이 늘어나신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 수급 보시면은 기간하고 외인이 쌍그리 매수, 양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양매수의 흐름이 계속 이어지는지도 꾸준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얘가 되게 좋은 자리에 위치해 있어요. 금요일 장에 이제는 반도체 업황들이 반도체 테마가 엄청난 돈을 들이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도 엄청나게 큰 상승을 만들어내면서 다른 반도체 주들도 대거 상승을 했는데 얘는
특히 유심히 살펴봐야 될 점이 주봉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상장을 하고 여기 고점이죠. 보시면은 자, 상장한 여기 고점 쭉 조정 바닥. 자, 여기서 추세를 변경하죠.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흔히 말하는 쌍바닥, 크게 보면 주봉에서의 쌍바닥을 나타내고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고, 첫 번째 돌파, 여기 신고가죠. 돌파를 한 후에 조정을 한 번 더 받고 엄청난 상승으로 인해서 지금 역사적 신고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역사적 신고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위에 매물대가 없다입니다. 지금 차트가 역사적 신고가에 위치해 있다는 점, 이 점을 꼭 확인하시고, 보시면은 상장 당일이 이 정도 15,000원 정도에서 계속 이렇게 머물러 있다가,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바닥을 만들고 바닥 위에서 조그만한 박스권을 만들고 바로 큰 상승을 하나 만들어냅니다. 보시면은 상승을 만들어냈지만 뒤에 있던, 여기 제가 노란색으로 그어놓은 이 선의 위에 있는 이 엄청난 매물, 이 매물대에 맞고 힘없이 쓰러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움직이다가 다시 한번 저점을 깨러 가는 무빙을 나타내주고, 그렇다고 해서 저점을 깨지는 않았죠. 보시면은 완벽하게 저점이 동일한 쌍바닥을 만들고 똑같이 박스권을 만들고 횡보를 해주다가 또 한 번의 상승으로 또 한 번 고점을 돌파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하지만 보시면은 윗꼬리를 엄청 강하게 남긴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보통 흔히 교과서라고 말하는 쌍봉을 맞고 죽었다 라고 해석을 해보실 수 있는데, 쌍봉은 과학적인 이유가 있을 정도로 아주 위험한 캔들을 나타내는데, 쌍봉을 맞고 밀리지 않으면 그건 밀리지 않는데 이유가 있다, 추가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말이 있는 만큼 그만큼 중요한 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쌍봉을 맞고 다시 추가적인 2차적인 돌파를 실패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박스권, 바닥, 박스, 돌파 시도 실패, 조정, 다시 저점은 깨지 않고 쌍바닥 만들어주고, 박스, 돌파 실패, 쌍봉 맞고 쭉 흘렀는데, 보통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쌍봉을 맞았다면 물론 이렇게 윗꼬리만으로도 엄청난 위협이 되겠지만, 보통은 쌍봉을 맞고 이렇게 떨어진 주식은 계속 흐름이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면서 박스권을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보통 쌍봉을 맞고 떨어질 때는 이렇게 흐름이 이렇게 하락 추세를 타는 경우가 많이 보인다. 물론 절대적인 건 없겠지만 쌍봉을 맞으면 보통 이렇게 아래로 흐르는 경우가 많다. 그치만 얘를 보시면 아래로 흐르는가 싶더니만 물론 윗꼬리를 엄청 길게 남기고 하락을 했지만, 중요한 이 박스권 구간, 처음 이 상승, 이 돈이 들어온 구간이죠. 기준봉을 세운 이곳을 깨지 않고 장기간 동안 박스권을 만들어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네요. 박스권을 보시면은 21선이 이렇게 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21선을 아슬아슬하게 걸치면서 깨는가 싶으면 다시 끌어올리고, 깨는가 싶으면 아래 꼬리를 달고 아래 꼬리 단 모습 확인할 수 있죠. 여기서 다시 끌어올리고 요상한 무빙을 치면서 이 구간, 쌍봉을 맞았던 구간에서 이번에는 한 번에 이렇게 봉을 뽑아내는 게 아니라 꼬리를 남기는 봉들을 점차 쌓아서 결국엔 박스권을 돌파하고 자리를 잡는 것까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이젠 이격도는 벌어지고 21선을 충분히 타면서 골든 크로스를 타고 움직이는 흐름을 상승 추세로 바뀌었다고 봐야겠죠. 이 구간을 돌파했다는 것, 그리고 이 쌍봉이 맞은 이 매물대를 돌파를 해준 거죠. 이렇게 돌파를 하고서는 이렇게 저점을 만들 때도 보시면은 이렇게 이런 구간이 엄청난 저항대였지만 쌍봉을 맞을 때는 지금은 엄청난 지지 구간이 돼서 이 구간을 지켜주고 아랫꼬리를 계속 달면서 추가 상승을 보여줬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 상승 이후에도 이렇게 조정을 받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저점이 올라간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다시 이렇게 추가적으로 힘이 없이 여기 보시면 이렇게 거래량이 줄어든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거래량이 없이 그냥 횡보하는 모습이 아닌 약간 하락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저점을 깨는 그런 위험한 봉이 나왔지만, 한 일주일간의 회복기를 걸쳐서 자그마한 박스를 만들어내고 결국에는 아랫꼬리를 달고 끌어올리는 모습, 그리고 거래량을 동반해서 딱 보시면은 이날 역사적 신고가를 가기 전에 이미 거래량이 들어온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횡보를 하다 저점을 깨지 않고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여준 후에 추가적으로 강하게 돌파를 하고 역사적 신고가에 도달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자리가 역사적 신고가고, 이제는 거의 그릇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역사적 신고가에 위치를 해 있다 보니까, 즉 흐름으로 보셨을 땐 흐름이 신고가를 뚫고 역사적 신고가에 위치해 있는 만큼 최근 윗 매물대가 없는 신고가 트렌드 시장에 적합한 차트를 갖췄으며, 시세가 오버슈팅이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위치인 만큼 충분한 상승 메리트가 있을 것 같다는 점을 확인하시고요. 타이밍이 맞아 떨어지면 신고가에서 계속 질주하는 그런 모습을 기대해 보면 수익 구간 크게 볼 수 있겠죠. 수익 구간을 안 볼 이유가 없는 그런 이유가 되겠죠. 물론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방향성을 두고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이렇게 신고가를 만들었다고 위에 매물대가 없다고 오랜 기간 못 뚫던 이런 자리를 돌파했다고 바로 무작정 화성에 가는 것처럼 빵빵빵빵 하고 올라가는 건 아니겠죠. 여러 가지의 방향성을 고려해 두고 이렇게 다시 조금 조정을 받고, 이런 기준봉을 깨지 않고 지지를 받고 올라가거나 그런 모습들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봐야겠죠. 여기서 그냥 계속 얘가 워낙 종목 자체가 꼬리를 아래든 위든 꼬리를 많이 남기는 놈이다 보니까 차트로 보면 이런 식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요즘 시장이 눈치 보는 시장이 많기 때문에 특별하게 뉴스를 붙여준다거나 하지 않으면 여기 기준봉 처음에 대금이 많이 터졌던 이 기준봉을 넘지 않고 이렇게 조정을 조금 받아가지고 딱 지지를 받고, 지지받는 구간에서 지지를 받는지 확인하고 추가적인 상승 노려봐도 괜찮을 것 같고, 이거는 지금 신고가 영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지만, 어느 정도의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물론 여러 가지 방향성을 두고 고려를 해봐도 이런 자리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딩 영역으로 넘어갈 수가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트레이딩 영역으로 넘어가면 초보분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도 마련이죠. 그렇다면 중요한 건 매수와 대응의 방안입니다. 디테일한 타점, 비중, 타이밍은 사실 아무래도 저를 계속 구독해 주시고 활발히 참여하실 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게 당연하겠죠. 더구나 빨리 보내주신 분들은 특별 대우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단 20명에게만 지금 영상에서 밝혀드리지 못하는 숨겨왔던 알짜배기, 비기의 내용 최소 30% 정도는 챙겨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릴 거니까 영상 보시는 대로 바로바로 연락 주셔서 내용 놓치지 말고 제대로 된 수익을 가져가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난 이미 너무 많은 종목들에 물려 있어서 무엇을 할 수가 없다. 그런 건 제게 연락 주시면 세세하게 대응 방법 확실하게 타이밍 맞춰 알려드릴 테니 끙끙 앓지 마시고 종목명도 같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언제까지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까지 직접 들고 자식까지 물려주겠다, 반려주식이다 등등 이상한 변명과 함께 전전긍긍하지 마시고요.
적절히 상담 받으셔서 계좌 회복에 꼭 도움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이너스 50 얘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 복리에 대한 개념도 꼭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마이너스 50, 내 계좌 수익률이 마이너스 50이다 하면은 그 주가가 플러스 50%가 올라야지 본전이 오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주식에는 복리 마법이 있죠. 플러스 100% 정도가 돼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되게 위험한 행위입니다. 마이너스 50까지 아무런 손을 쓰지 않고 방치를 해두는 건 매우 위험한 행위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럼 영상 끝까지 확인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 이벤트를 통해서 좋은 자료도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성투를 기원하며 차 타고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